중심잡이 질량, 남북의 중심잡이 질량이 흔들리다 보니까, 운용의 주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동서 생장주상 질량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비틀어져. 이게 표적이 걸라. 그래서 내가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들어봤을 때는 겨울이 무지무지 추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2019년까지만 해도 그 중심잡이 이 운용의 주체 중심잡이 남북이 그래도 뭐 오존층이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뭐 일어나기 전까지라서 겨울에는 무지 추웠어.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동서로 인한 계절의 진앙이 잘 됐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세계인의 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 코로나19, C19로 인해 갖고 아마 전 세계인들을 꽝꽝 가둬놨잖아. 그때부터 흔들리면서 이제 이 1월 달에도 여기 비가 왔어. 작년에 1월 달에 여기 비가 왔었다고. 그냥 그 정도로 안 추웠었지. 그러니까 그 중심잡이 질량이 그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동서 생장수장이 흘리는 거라. 보이는 이란은 보이지 않는 이안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님의 법문은 항상 보이는 이란과 보이지 않는 이안의 진행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대자연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인간 생활이 흔들린다는 것이지. 대자연은 뭐야? 지기야. 이 지기는 조화와 균형이 맞을 때 인간, 삼태국, 인간의 삶이 안정을 가해지는데 대자연,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인간 삶의 질서도 무너짐으로 인해 갖고 지금 동서 간의 가장 큰 문제로 인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 격가지의 핵심 미국의 불난리가 났잖아. 잉글로 색슨족. 그러니까 격가지의 핵심 제가 다민족 국가가 사는 곳에 왜 불난리가 났어? 뭐 네 군데서 불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뭐 지켜만 보는 수야. 그리고 그 잉글로 색슨족이 사는 이 호주도 불난리 나면 거기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연적으로 그게 지나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중심이 흔들리는 거구나. 참 교묘하게 흔들려. 그 천지가 남북은 천지란 말이야. 북은 천이요, 남은 지란 말이야. 그렇지? 이 천은 물로 되어 있어. 북반구. 지는 남반구. 거기는 그걸로 육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정확히 그려져 있어. 물과 육지가 중심을 잡아주면 동서의 생장수장 질량이 정확히 움직여줘야 돼. 그게 섭리라고, 섭리. 섭생. 그러니까 인간이 섭생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인류가 이 출현하면서부터 떠도는 단어가 사랑이야. 제일 먼저 가르쳐줬던 단어가 사랑이지.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 모든 철학자든 선대에 있어 먼저 나타난 이거 끼우친 자들이건 그 사랑을 가지고 놀았어. 모든 철학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됐어. 사랑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어 이제 행복론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얼마만큼 행복을 느꼈을까요? 행복을 느낀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될까요?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의 기운, 그 영위하는 차원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은 누가 느끼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인간은 사랑을 하는 것이죠. 행복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하는 것인데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어떤 이들은 행복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 이들의 태반이 만족을 느낀 거야. 만족을 가지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만족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욕심에 부과돼. 이 사랑은 직이, 만물이 있는 직위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통해 갖고 영위하는 차원이 천기, 무극의 천기, 행복의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복은 그다지 못 느꼈으면 기쁜 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쁜 날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왔을까요? 기쁘기라도 한 날이 있을까요? 그다지 없어요. 기쁘지 못하니까 바보 상자를 만들어 갖고 개그맨들이 억지로 웃기는 거에 대해 그 웃기지도 않는 웃을 럭칼칼거리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뭐 고차원의 개그다. 저 개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웃지 못하면 노인네고 7080 세대라 그러는데, 나는 이해를 못해 웃기지 않는데 그들은 이해한다고 웃어. 그래서 니네는 고차원으로 나가는데, 고차원 쪽은 그 고차원 쪽의 유머에 빠져 살아가는데 왜 그리 행복하지 못해? 갈수록 얼굴은 쪼글거리느냐. 그들만의 웃음거리가 있어. 그들만의. 세대별만의 웃음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상, 중, 하의 차원에 나눠 있듯이 소년, 중년, 노년으로 나눠갖고 웃음거리가 나눠지면 안 돼요. 노래가 세계 공통어이듯이 웃음도 세계 공통어인 거예요. 사랑을 통해 즐겁고 기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즐겁고 기쁜 차원을 넘어서면 행복의 차원으로 넘어서는 것이죠.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왜 현대인들은 육생 물질 문명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증에 걸려? 왜 우울증에 걸려? 참 희한하죠. 우울증에 왜 걸리냐고. 사랑한다 하나 사랑을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사랑. 온 매드컴도 그렇고 바보 상자 안에 빠져 사는 그 순간도 사랑이야. 사랑의 단어들 갖가지로 파생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저마자의 그 단어의 유의라고 할까? 언어의 유의라고 할까? 그걸로 바꿔 말하고 했잖아. 음양화합이든 음양합이든 이게 사랑을 가리키는 거지. 야합을 한다, 교합을 한다, 섹스를 한다, 포옹을 한다. 기타 등등도 다 사랑할 때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인 줄 아십니까? 오행 얼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오행 얼굴이 목과 토금수가 다 자리를 내줬죠. 생장수장 질량과 중심잡이 질량이 가로섰어. 이걸로 관상을 논하는 것이래. 뭐 이런 건 얘기는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오행이 반드시 서 있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갖고 너의 초년의 삶이 어떠냐, 중년의 삶이 어떠냐, 말년의 삶이 어떠냐, 그걸 나누죠. 왜 나눌까요? 얼굴에 오행이 반듯하면 누가 많이 따르겠어요? 인연이 많이 와요. 온화한 얼굴일수록, 포근한 얼굴일수록, 근엄한 얼굴일수록 얼굴 보고 인연이 와요.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무엇을 많아도 일단 보는 건 오행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은, 관상은, 꼴은 살아가면서 변한다고 그랬어요. 왜 변할까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내 오행, 이 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네가 지금 이 현실적인 차원의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갖고 오행은 변해요. 물질이 많다. 금전이 많다. 물질이 많고 금전이 많으면 이 오행도 변합니다. 물질에 의해 변해요. 물질은 만족을 주잖아요.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들 하지 마세요. 물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만족을 줘요. 이놈은 한 번 만족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한 만족을 찾기 위해 더한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쓰지도 못하고 남들한테 다 뺏기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이걸 쓰고 살아가니까. 자, 사랑받는 이들이 어떨까요? 오행이 잘난 이들이 사랑받아요. 또 오행이 잘나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육생량 물질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얼굴이 잘나고 육생량이 주어지면 누가 와요? 사람의 인연이 온다고. 그래서 인기는 인연의 기운을 먹고 살아요. 내가 인기가 없을 때의 삶하고 인기가 있을 때의 삶하고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 줄 알아? 인의 기운이 바뀌고 인의 혈색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오행 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살만하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이 오행이 정확히 보면 이게 관상이고 이게 풍수예요. 이것을 정확히 지구에다 심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부분과 쓰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왜 동서에는 양쪽 기가 있느냐? 동서는 생장수장의 질량으로서의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양기의 양 눈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계의 변화를 보면서 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 이마와 턱은 뭐냐? 결국은 이마는 육지고 이 턱은 입이니까 물이라는 얘기죠. 이게 중심을 잡아줄 때 이 말, 결국 이 말은 영적 차원으로서 이 말, 얼마나 말을 잘할 때 상대의 방에 그 아쉬움을 채워주고자 나의 진실이 나오고 진정이 나오면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이 무지 따뜻해요. 따뜻하지 말한 말, 그냥 내 생각적 차원에서 내뱉는 그 말은 듣는 이가 소용이 없으면 그걸 지겹게 생각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걸라. 이게 말의 주머니가 어디에 있을까? 입 벌려서 보십시오. 말의 주머니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이는 이 뇌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동물들은 뇌가 없어요. 왜 인간처럼 그 숱한 말을 못하며 살아갈까? 이 말은 천기의 원소 인기를 통해 뇌로 들어가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언어 소통의 차이라는 얘기죠. 동물이 아무리 두뇌가 뛰어나더라도 인간처럼 영적 차원으로서 말로서 소통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 인기는 영의 차원이에요. 그 영적인 말로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뭐가 있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너의 아픈 가슴을 감싸주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그대의 삶의 차원을 달리 나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언어는 유의가 아닙니다. 언어는 영적 차원이라서 내 앞에 찾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언어이고 말이라는 것이죠.
천기의 원소 인기는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지기의 세포 인육은 육생량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랑을 배우는 것은 너와 나의 교감을 통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끼리 교감, 음양의 교감을 통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영적 차원의 섹스라는 것이에요. 부부지간. 부부지간의 정을 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갖고 나의 후세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님을 만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랑하는 님을 만난다는 이 소리를 항상 가지고 음양합이 공이수라고 그래요. 음과 양이 만나면 하나가 돼 공이 되는 것이죠. 공차원에서 씨가 부러져서 자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냐? 남자는 활동의 주체 씨앗을 가지고 있고 여인은 그 운용의 주체 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을 오는 것이지. 씨앗 있는 쪽으로. 그래서 씨앗에 뿌리를 만들어 몸통을 통해 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드는 거예요. 물과 나무의 차원을 보십시오. 항상 제가 가리키는 것이에요. 물과 대륙이 있어요. 지구의 차원이.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곳은 사막화가 돼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자원을 이루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석유는 천기의 원소일까? 지기의 세포일까? 물일까 아닐까? 지기의 세포예요.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막화가 되는 곳, 자연을 그렇게 많이 이루지 않은 곳에서 생성되는 게 기가 막히게 석유라는 것이죠. 물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이 형성돼 갖고 생장수장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래, 인간은 어느 특정한 나이 때부터 말을 배우죠. 언어를 배우죠. 가장 중요한 건 배움은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기 있는 것에 말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교육도 지식을 배울래? 지혜를 배울래? 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쓸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성인이 될 때만이 지혜를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말이에요. 어떤 부모를 만나 내가 살아가느냐. 그 어떤 부모를 통해 내가 성장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말하는 영적 차원의 소통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말은 영적 차원의 소통인데 학교에서는 육생량 지식 차원만 배우다 보고 지식적인 차원으로서 영적 이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인간 삶은 가면 갈수록 황량해지고 삭막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해요? 성인들과 교류를 한다는 얘기죠.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들어주는 자와 말하는 자가 있어요. 들어주는 자는 운용의 주체예요. 그대의 아쉬움을 알기 위해 끝까지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활동의 주체는 자기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해 운용의 주체한테 말해주는 것이죠. 그때서나 그 운용의 주체는 내 안에서 지혜가 발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오행의 차원, 이 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비물질 말은 인간 세상 정신량, 행동을 지배를 해요. 말이 행동을 지배를 해요. 그리고 물질 육생량은 인간의 육신을 지배를 한다는 말. 물질은 육신을 지배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서 어떠한 사랑을 했어요? 육신을 위한 사랑, 육신과 육신끼리 교감을 갖기 위한 사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정신적 사랑을 논하니 프라토닉 사랑이니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니 기타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참 말들도 많아, 사랑하는 데 있어갖고. 왜 그렇게 말을 많이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지식. 그게 될까? 플라토닉 사랑이니 어쩌니 저쩌니. 할 수 없으니까 남녀가 만나 플라토닉 사랑이니 부모 자식. 사랑은 말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우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지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음양아비 공이수를 만날 때 내가 자식이 낳는 것이죠. 이 자식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37은 20일 21살 때까지 그 이후에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성장을 시켜놔야 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21살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했으면 놔두십시오. 스스로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시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초적인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면 21살부터는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행위 현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걸음이 되어주는 것이죠.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내 앞에 인연이 나를 가르쳐주기 위한 인연으로 다가선다는 얘기죠.